3편 이제 생명보험편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또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업법, 원래는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 상행이죠. 그죠? 보험을 판매하고 하는 행위가 장사행위이기 때문에 상법에 원래 규정을 받습니다. 상법의 제4편이 보험편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받다가 이게 점점 세분화되니까 우리가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거 판매하잖아요. 그죠? 보험 금액이 바뀌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자본시장하고 관련이 돼서 자본시장법도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 관계를 규정한다. 어디서 규정한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거지, 예금자 보호법은 여러분들 예금자 보험공사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들 5천만 원까지, 그죠? 보험기간별로 5천만 원까지 그 금융회사에다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예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있어. 최근에 무슨 SVB라고 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는데요. 그때 우리 뭐 국가에서 보호해준다 그런 것들 나올 때가 예금자 보호법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건 뭐라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상법이고요. 그 나머지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요 세 번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제 공동행위니까 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예, 공동행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담합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상품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적용을 받는다. 요거는 우리가 이거 적용받나? 오히려 예금자 보호법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독점 규제라고 하는 게 공동행위에 걸려 있다, 해당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계약의 법적 특성, 우리 법적 특성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상 쌍무계약, 그죠? 여러분들 그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 유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험료를 내서 보험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합계약, 그죠?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체를 거부하거나 전체를 수용하거나 하는 방법이죠. 자, 보험계약은 일반계약보다 그저 선의계약성, 왜 그러죠? 사양계약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소량의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거 그러는 거니까요. 의무가 수반되는 편무. 자, 당사자 간 의무가 수반된다 그랬는데,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와 보험회사니까 쌍방이잖아요. 근데 편무, 한쪽만이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틀렸죠. 편무라고 하는 계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쌍무계약이고, 그죠? 예, 유상계약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틀린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청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식행위가 있긴 하지만 그 청약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식계약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가성 재산을 지급하는, 그죠? 유상이죠.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내야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유상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상품의 분류. 우리가 상품 분류할 때 틀린 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계약의 대상에 의한 분류이고요. 제계약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생존, 사망, 생사혼합이 있고, 단체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를 주 피보험자로 한다.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단체보험에서 누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대표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계약자가 되고, 여러분들 단체보험에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의 대표자를 주 피보험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로 해서 하는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요거는 말장난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함정을 파놨어요. 계약자는 누가 되는 거요? 회사가 되는 거고, 회사나 대표자가 되는 거고, 피보험자는 누가 된다고요? 근로자가 된다. 단체보험에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괄 관리하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이제 우리가 각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그 다음에 변액보험, 그 다음에 장애인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유니버설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종신보험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종신보험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망보험인데요. 반드시 죽어야만 받는 보험이에요. 기간 정해놓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종합형 보험입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을 그래서 가족사랑보험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죽어야 내 가족한테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죽어야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뭐 연금의 기능이나 아니면은 건강 기능들도 넣어가지고 종합보험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망보험금은 뭐로 받는다고요? 죽어야 받는다. 자,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모두 반드시 뭐뭐만. 자, 모두 반드시 뭐뭐만.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모두가 들어갔어요. 왜? 사망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죽어야만 받는 종신보험이 있고 일정한 기간 안에 죽으면 주는 우리가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은 모두 종신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정기보험도 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인데요. 종신보험은 변액보험으로도 개발 가능하고 유가족의 생활보장, 가족사랑보험이고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기간이다. 같은 사망보험이긴 하는데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죽어야 보험금을 받는 거고 종신보험은 기간 관계없이 죽으면 받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5번 어린이 보험이 있고 어린이 보험의 상대적인 거.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고 종신보험, 사망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죠. 우리가 저축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저축보험은 뭐가 있어요? 어린이 보험의 상대적인 교육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교육보험은 대표적인 저축보험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저축보험이면서 생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요. 어린이 보험은 저축보험의 교육보험인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는 안 합니다. 사망을 담보로 해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시키지는 않는다. 자,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기 위한 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기 안전사고, 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험은 없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고나 질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5세 미만 사망 시에 우리가 15세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 15세 미만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지환급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자, 계약은 소멸하는 건 맞는 내용인데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이다.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지만 사망 보장을 담보로 해서는 어린이 보험을 설계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항상 어떤 다른 문제에도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종신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문들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입니다. 우리 장애인 전용 보험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니까 우리가 일반 보험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장애인 전용 보험도 일반인 보험하고 동일한 절차, 어떤 차별적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립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지 의무해야 되고 여러분들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동일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물론 우리 일반인하고 다르게 불리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보험 가입을 하는데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니까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우리가 별도로 공제합니다. 원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또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까지. 그죠? 최대 200만 원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장애인 전용 같은 경우에는 15%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 경우에는 12%. 그래서 합쳐가지고 최대 27%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심사 절차가 간단.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애인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동일. 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 표현이 아닌 거 간단하다, 차별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유리하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여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가 장애인한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은 주는 거예요. 근데 절차나 우리가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을 차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런 얘기 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상위자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위자들, 상위 군인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상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축보험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연금보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일보험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 보험을 다 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연금을 수령하는 요 기간을 2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요거를 어떤 데서는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합니다. 요때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위험보장기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험보장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없어진다. 맞습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위한 거죠. 그죠? 노후를 위한 거예요. 저축보험입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지급 개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신으로 받겠다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종신으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유지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연금형인 경우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만 20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해서 가입 기간은 우리가 5년 이상인데 우리가 가입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은 다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나이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20세 이상 아니고 30세 이상 아니고 반드시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다. 모두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세제적격 연금저축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세특별법 아닙니다. 소득세법. 간혹 시험 문제는 이게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별법, 조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됐다.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 소득이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예, 소득세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다. 받고요.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 보험료의 소득공제는 우리가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무슨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예,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여러분들이 납입했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겠죠. 예? 그죠? 세제적격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올해 바뀌어가지고 600만 원까지입니다. 600만 원 한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융기관 연금 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보시면 예, 이전해달라고 많은 전화도 합니다. 그죠? 뭐 증권회사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거를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공제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예.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이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9번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변액보험은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해약환급을 최저 보증한다. 자, 우리가 최저 보증해 주는 것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기본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를 최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느 때 해약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해약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보험은 양육자금을 지급하고 변액보험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생명보험 자격시험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변액상품 판매하시게 되면 또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연금보험은 일반 종신연금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뭐가 틀렸다고요? 예. 그 1번 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보증할 수가 없다.
해약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대해 줄 수는 있는데 절차, 가입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한다.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제 3편의 마지막인데요.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맞는 거죠. 그래서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으로만 수령한다, 일시금으로만 수령한다 아니죠.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세금의 혜택은 좀 적겠죠. 그런 혜택이 있고요. 도입 초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10인 이상이 아니었고요. 이것도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죠. 이건 좀 틀리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들 조금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돼. 예,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치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틀리면 된다. 이런 문제가 틀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우리가 퇴직연금이 처음에 도입 초기에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사업장입니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하죠. 전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근로자 숫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가입 범위가 당연히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라면. 그죠? 개인 사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도입 초기에는 5인, 10인이 아니라 5인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작고요. 우리가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그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 장애인 전용보험, 변액보험.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늘 나오고요. 여러분들 한번 책을 보십시오. 범위가 되게 적고요. 아마 회사에서도 요거 기억하시라고 하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 공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라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생명보험 계약의 어떤 법적인 특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 쌍무 계약이고 사행 계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합 계약성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충분히 3편이 여러분들 공략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3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